자, 11번에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초항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등비 AN 있다 이렇게 생각해놓고 자 수열의 합을 SN이라 정의할 때 A2는 8이라고 나와있고 S5 마이너스 1이 그대로 A5 플러스 곱하기 S4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이것들을 만족시킬 때 S6의 값을 계산을 하라. 그쵸. 일단은 초항이랑 공비를 결정하자는 문제인 건데 조건이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적어볼 수 있긴 하다. 그치? 그래서 얘를 막 적어봤더니 자 지금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자 이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R-1분의 초항 A에 R의 5승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작성이 될 거고 자 빼기 1이 다시 A5가 AR 4승 곱하기 그 다음에 다시 R-1분의 자 A에 R 4승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작성해주고 나서 A2가 8인 거, 즉 AR이 8인 거랑 둘을 연립하면 그냥 답이 나오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문자 R을 소거하는 것보다 문자 누구를 소거하는 게 편하니까 A를 소거하는 게 편하니까 A를 뭐분의 R분의 8이라고 집어넣고 나면 아휴 몇 차 방정식 생길까? 최소 8차 방정식이 생기겠죠. 그치?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계산하자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목적이 뚜렷한 문제인 거고 자 이럴 때 이제 멘붕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잡고 일단은 구조가 눈에 안 보이면 시간 오래 끌지 말고 일단 뒤에 거 먼저 해. 알겠지? 이런 것들이 시간 잡는 문제니까 자 그러면 보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왜 S4랑 왜 S5고 여기 왜 A5를 혹시 확실히 A5를 왜 하필 못했을까? 지금 다섯 번째 항에다가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면 뭐가 될 거니까 S5가 될 거니까 얘를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의 합과 네 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분리하자는 생각인 거고 분리하는 건 공통된 문자식들이 나오니까 뭔가 연립 방정식도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안에 다섯 번째 항을 분리하면서 뭔가 이 구조상의 특징을 좀 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A5 플러스 S4에다가 1을 뺀 값이 A5에다가 S4를 곱한 식이 되는 거니까 자 반복되는 문자식 나오면 그냥 치환하면 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얘를 그냥 라지 A, 얘를 그냥 라지 B라 보면 라지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라지 AB다. 무슨 분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확 들지? 인수분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쵸? 그래서 얘를 우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한 4개짜리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A 마이너스 1 곱하기 B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해서 해석을 하자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이 이거나 1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 뭐인 거? 1인 관계로 이 관계가 다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A2가 8일 때 너 A5가 1인 걸 하거나 A2가 8일 때 S4가 얼마인 거? 1인 걸 이용해서 주어진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둘 중 하나가 해석해서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이렇게 11번 간단히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근데 잠깐 보자. S4가 1일 리가 없잖아. 네. 두 번째 항이 얼마인데? 8인데 그치? 그리고 모든 항이 무슨 수인데? 양수인데 그쵸? 그럼 이 수열의 합은 당연히 8보다는 분명히 어떤 값이어야 될까? 큰 값들이 나와야 되는데 S1, S4가 1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A2가 8인 상태에서 A의 항상 양수라고 문제에서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A5는 1인 걸로 결정이 나고요. 자 됐고 자 12번으로 갑시다. 자 12번은 베이스가 공통접선이죠.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는 자, 접점이 공유되지 않은 공통접선의 개념이면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몇 개로 잡아야 되는 거? 2개로 잡아야 되는 거. 자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한다 치면 자 이 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 s 이 점을 예를 들어 t라고 본다 치면 s랑 t에서의 각각의 함수값은 다르지만 미분 계수는 똑같았다. 그렇죠? 그럼 f'x는 뭐가 된다라고 적어볼 수 있고 g' t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문자는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찾았어야 됐어. 그게 두 점을 연결하는 평균 변화율이죠. 그럼 편견은 뭐 빼기 뭐분의 t-s분의 자 얘의 함수값이니까 gt-fs가 된다. 이러면 이제 방정식을 하나, 둘, 세 개 만들 수 있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방정식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자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변수가 많아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림 그리면서 한번 확인해보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편의상 fx라고 두고 얘를 x제곱이라고 둔 다음에 자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지금 자 얘의 꼭지점은 t, t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x 위에 지금 요 직선에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있는 상태긴 한데 모르겠고 관심 없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의 y 절편의 차를 얘기를 한다. 뭐 y 절편의 차 얘기하는 거니까 x축 y축 좀 그려줍시다. 예의상 자 이렇게 그린다 치면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래요. 그럼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릴 수 있고 접선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가파르게 이렇게도 하나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선은 총 몇 개가 생기면서 두 개가 생기면서 그럼 이들의 y 절편이 흉흉하고 생길 건데 그 y 절편의 차이를 지금 새로운 함수 누구로 정의하냐면 ft라고 정의했다. 잠깐만 fx 여기 썼잖아. hx 얘를 ht라고 ht 익숙한 걸 우리는 취하고 익숙하지 않은 걸 다른 걸로 바꾸는 걸로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절편 찾자는 내용이니까 접방 구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접점 좌표부터 설정을 해야겠네. 여기 x 좌표 누르니까 뭐로? s S로. 그럼 여기 X T가 있네. 진짜. 잠깐 욕하면 안 돼. 괜찮아. 안 올릴 거니까. 욕 좀 더 할까 그러면?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그냥 M이랑 N으로 잡는 걸로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 M이랑 N으로 잡다 쳤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F'M이랑 G'N이랑 같으면서 N-N분의 Gn-Fn이 같다. 이런 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자. 우리는 y 절편을 찾는 거니까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접점이 n인 걸 통해서도 접방을 찾을 수 있고 접점이 n인 걸 통해서도 접방을 찾을 수 있는데 n인 곳에서 접방을 찾으면 식도 더럽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의 접방을 찾는 게 좋을까? n에서의 접방을 찾는 게 좋겠다. 그쵸? 그럼 이 접선은 기울기를 그냥 F'N이라고 두고 지나는 점을 n, n 제곱이라고 두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나는 y는 예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F'N이니까 몇 m에? 2m에 x-n, 더하기 그렇지. 얘 y 절편을 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러한 n 값이 몇 개가 정해질까? 두 개가 정해질 건 아니야. 그치? 그럼 근계수 관계를 쓰겠다는 느낌이 확 들고 그치? 그럼 여기가 하나 대응되는 n 값을 n1이라고 하면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n 값이 지금 y 절편이 마이너스 무슨 제곱이니까 n 제곱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n1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n2 뭐가 될까? 제곱이 된다라고 보면 되니 너네 둘의 차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어쨌든 n2 제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n1 제곱 한 다음에 자 무슨 값 씌워버리는데 절대값 씌워서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게 만들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얘를 찾기 위해서 m에 대한 방정식을 찾는 게 나의 목적이야.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을 찾아야 될까? 2차겠지 당연히. 2차 함수에 대한 접선 내용이니까. 자 그걸 그럼 찾으러 가자. 그럼 이 관계를 문자 누구로 정리하겠다는 목적이 생각해요. 전부 다 문자 누구로 정리해야겠다? m으로 일단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m이 누구로 표현될 거다? 문자 t로 표현될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 알겠니? 자 시작해보자. 그러면 F'N은 아까 그대로 여기서 몇 m이었고 2m이었고 G'에는 얘 미분하면 G'x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t가 돼요. 자, 이 식을 정리하기 전에 n과 n 사이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그치? 자, 다시 내 목적은 n이야, m이야? m이야. 그럼 n을 남기는 거지 n은 없애자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요거 이 날리면서 정리해보면 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t가 되면서 자, n이라는 문자를 바꿀 거니까 n 대신에는 뭐 빼기? t 빼기? 그치? t 마이너스 m을 다 넣어주겠다 이 생각이야. 된 거니? 그럼 적자 n 마이너스 m에서 정리되는 식은 그치? t 마이너스 2n분의 자, gn이라는 값이 여기 n 들어갈 거니까 일단 gn 적어보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인데 자, 뭐야 여기 n 마이너스 t는 그냥 뭐지? 마이너스 m이네? 이게 마이너스 m이네? 그럼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m 제곱 될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t에다가 그대로 누구 제곱 되는 거? m 제곱 되는 거. 그래서 m에 대한 관계가 매우 간단해진다. 그치?
자, 이게 몇 m이 되어야 되는 거지? 2m이 되는 거죠. 넘기면서 정리합시다. 넘어가면서 못해지면 마이너스 4m 제곱에 플러스 2mt에 2tm의 값이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뭐가 된다? t가 되는 거야. 컷. 자, 넘어가서 정리하면 2m 제곱에 마이너스 2tm에 플러스 t가 0이 되는 거니까 내 소정의 목적은 달성이 끝났죠. 그럼 m1 곱하기 m2는 얻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그냥 1. t로 쓸 수 있고 나한테 이런 m1 곱하기 m2의 곱은 2분의 t로 될 수 있는 거지. T. 그리고 차의 제곱이니까 합차가 될 거라서 항문대로 뭐가 정해져 있고 절대값 t 집어넣어주면 되고 m2-m1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얘기인 건데 두 분의 차는 분계수 관계를 통해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치? 네. 그럼 m2-m1의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누구 제곱이니까 누구 제곱?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그치 4배에서 뺄 거니까 2t 이렇게 되고 여기 그냥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돼. 무조건 양의 제곱근이지 무슨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t 루트의 t제곱 마이너스 2t로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별로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해버리고 얘가 ht인 거니까 거기 집어넣고 극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쵸? 자, 끝 여기까지.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것들을 잘 알아놓으시고 문자가 많을 때는 목적을 정해놓고 움직이셔야 돼요. 뭐? 2분의 T의 점대칭. 아, 점대칭. 그거는 근데 점대칭 되는 거는 이 이차함수의 이동 관계가 대칭 이동과 점대칭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개수랑 이 앞에 있는 개수의 크기랑 부호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는 걸 인지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기본형으로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y축 대칭, x축 대칭 이동하면 y는 뭐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ax 제곱 될 거니까. 근데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그래서 여기는 축 대칭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얘를 슬렁슬렁 한번 옮겨본다 치자. 옮겨서 x축으로 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4만큼 옮겼다 치면 얘가 y는 마이너스 a에 x-4의 제곱이 됐다 치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지겠지. 그럼 이 두 그래프는 분명히 어떤 한 점에 대한 대칭성을 드릴 수밖에 없어. 점대칭이 축대칭을 두 개 연쇄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그 점대칭의 기준점은 이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의 자 이동의 가장 핵심을 나타내는 꼭지점만 보면 되는데 이 꼭지점 좌표가 여기 몇 콤마 몇이 될까? 2,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꼭지점이 0,0이고 여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4,0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점이 당연히 대칭의 중심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점대칭이 그럼 이렇게 옮겨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차함수 이렇게 두 이차함수 두고 나서 자, 이 그래프로 만들 때 어떤 점이랑 대칭 이동인지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다 라고 두고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둔다 치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분명히 점대칭 관계가 있어. 이동된 거야. 근데 그 이동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가 다르고 크기는 어떻기 때문일까? 같기 때문이야. 폭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일단 위로 볼록을 만들려면 이렇게 가로로 한번 접어야 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점에 대해서 다시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자, 선대칭 두 번 연쇄적으로 한 게 무슨 대칭이니까? 점대칭이니까. 그래서 얘는 특정 점에 대한 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관계의 점을 찾으려면 이 꼭지점에 뭘 찾은 다음에 좌표를 찾은 다음에 그들의 무슨 점을 찾으면 중점을 찾으면 그 부분이 점대칭의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지금 그런 관계를 이해한다면 0,0과 t,t에 자 지금 가운데 뭐가 있을 거고
2분의 t, t가 있을 거고 그게 이 공통인 접선도 현재 주어진 함수를 대칭성 있게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접점 가운데 2분의 t, 2분의 t가 있으면 논할 수는 있는데 그걸 쓴다고 해서 뭔가 새롭게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계산이 깔끔하게 된다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기초 개념을 통해서 해석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오히려 연습하는 데는 더 불편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쌤도 그냥 너네들이 아는 형태로 최대한 풀이를 만들어주는 됐죠? 그래 익히시기 편할 거니까 지금 새로운 걸 배우면 어떡하니? 그치? 뭐 이해하면 계산이 좀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 대칭성이 있으니까 얘가 지난 점이 확 하나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가지고 접합 만든다 치면 여기는 m1이 t로 빨리 표현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n을 쓰지 않아도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해석이 모든 내용에서 성립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3차랑 3차의 관계라면 그럼 3차의 대칭점을 찾으면 무슨 점을 찾아가지고 변곡점을 찾아서 변곡의 중점을 또 찾아야 되니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난해해질 수도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가시는 걸로 하고 됐나요? 네. 자 그럼 13번은 그림 그리면서 봅시다. 자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 있는데 각 함수의 주기는 k분의 2파이가 되고 있으니까 반주기만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반주기 그리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사인의 반주기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만 드러날 거고 여기 최대값을 보인 상태에서 자, 여기가 k분의 2파이가 되고 k분의 파이가 되고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절반 쪼개면서 자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5에서 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는 그래프 자 여기 가운데는 k분의 2k분의 파이가 되는 상태고 자 얘가 하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직선 y는 삼각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작은 점 자 지금 fx 그래프 즉 사인 그래프랑 이 둘이 만나는 점 중에서 y는 삼각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작은 점을 잡으려 했는데 우리가 일단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y는 3을 그릴 때 이 사인 그래프와의 교점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3이 적어도 이 교점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치? 네. 그럼 여기 경계에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경계 x좌표랑 함수값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너네들의 교점은 분명히 선대칭성에 대해서 이 둘의 가운데 있는 점에서 생길 거니까 몇 k분의? 4k분의 파이에서 생길 거고 그럼 여기 4k분의 파이 들어가면 4분의 파이 생길 거니까 루트 2분의 1이다 그지? 여기 함수가 루트 2분의 뭐가 되는 거지? 5가 되는 거다 그죠? 얘랑 3에 그러면 대조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루트 2분의 25 얘는 루트에 9인데 그럼 2분의 18 18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네. y는 3 이거보다 어디에 있을 거다? 밑에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그립니다. 너무 밑에 그렸네? 3이면 그래도 5에 좀 가까워야 되는데 모르겠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작은 점을 a라고 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a인 거네. 그리고 이 a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가지고 이번에는 코사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자 b라고 뒀습니다. 여기를 b라 드리네. 그러면 단어를 드는 생각은 a의 x좌표를 누가 그대로 쓰겠다? b가 그대로 쓰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b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사인과 만나는 점 중에서 이제 x좌표 큰 곳을 뭐라고? C라고 보는데 자 그럼 얘는 B와 C의 누구 좌표가 같구나? Y좌표가 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림이 그려질 거고 동시에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은 그러면 너와 너 사이의 점의 x좌표의 관계도 볼 건데 분명히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무슨 이동 관계에 있으니까? 평행 이동 관계에 있으니까 이 떨어진 폭의 길이가 서로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다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야겠다. 그치? 그러면 요 폭의 길이가 똑같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사인 그래프의 몇 분의 몇 축이? 4분의 1축이랑 똑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서 마저 얘기합시다. 그래서 A와 C를 연결한 직선을 만드는데 얘의 기울기가 1이래요. 그럼 이거 기울기 1 되도록 하는 상수표값 찾으래요. 자, 아직은 이 기울기가 1이라는 거 해봤죠. 어차피 x 증가량과 y 증가량 비교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다 같다라고 들 것밖에 없으니까 계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모르는 점 시작됐고 요점 x좌표 그냥 넣어주는 거고 a랑 잡으면 되고 회원님.
그럼 먼저 쓸 수 있는 거 a를 넣었을 때 사인의 함수 값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서 아직의 점의 좌표를 얘가 a, 5 사인 ak가 되는데 너의 값이 한지 얼마구나? 그치 3이 되니까 사인 ak 값이 5분의 3이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하자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b의 y좌표를 찾으셔야 하는데 b의 y좌표도 지금 a가 되는 거니까 b의 좌표를 표현해보면 a, 5 코사인 ak가 되는 거다 그쵸? 자 ak는 지금 가장 먼저 만나는 점의 각이기 때문에 등각일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얘는 무조건 예각이죠 그럼 드는 생각 사인 ak가 정해지니 코사인 ak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빨리 삼각형 그리면 된다, 그렇죠? 여기 AK라는 각에 대해서 뒷변은 얼마? 5, 높이는 얼마? 3. 밑변은 4가 되니까 얘가 그럼 5분의 4네.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네. 4. 그럼 여기는 3. 내가 궁금했던 길이가 정해지네. 이 길이가 얼마? 1. 자, 그럼 요 폭도 얼마가 돼야 되는데? 1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요 폭이랑 요 폭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그 폭의 길이가 몇 K분의 파이니까? 그렇지 2K분의 파이인 거니까 2K분의 파이가 1인분 논하자 하면서 K 값이 그냥 정해진다 이 말인 거지 끝? 됐나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기억되나요? 14번으로 가자 자 14번의 가주권 보면 무슨 대칭 보이고 안 보이나? 내리시면 점대칭 보이고 뭐에 대한 점대칭? K, 0에 대한 점대칭이 보여야 된다 그쵸?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 B에 대한 점대칭 표현이 fx 더하기 f의 2a-x가 몇 b가 된다? 2b가 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치 기준이 되는 점대칭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 잘 고민해 보시고 모르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 fx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 요소가 3인 2차 함수 gx 그럼 gx는 3x 제곱 어쩌고저쩌고 가고 있고 자 k 값이 양수인 k 값에 대해서 자 다시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킨다 0 이하 부분에 대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f의 2k 마이너스 x는 0이 되니까 f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k, 0에 대해서 정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fx를 정적분으로 정의를 했죠 0에서 x까지 gtdt라고 되어 있고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정보는 f0는 0이고 f'x는 gx까지는 그냥 우리가 하던 일이라서 그대로 가져간다 그치? 그럼 내가 f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2차 함수, 2차 꼴의 도함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f는 바탕이 몇 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 3차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2차의 최고차항 요소가 3이니까 f의 최고차항 요소는 얼마인 형태로? 1인 형태로 x 상승 어쩌고저쩌고 하는 3차 함수다 까지는 자리 잡을 수 있고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무지성으로 하는 것들 그냥 쭉 적은 거다 그죠? 자 그럼 나주권 한번 봅시다 나주권을 보면 마이너스 1부터 이 x1, x2에 대해서 자 3k까지 가는 데 있어서 두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스럽냐면 fx1이 fx2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무엇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걸까? 감소하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근데 얘가 거기에 뭘 붙여놨지? 등호를 붙여놨네? 등호를 붙여놨다는 말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순간도 그치 같아지는 순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럼 이 표현을 보면 이 구간 내에서 나의 함수는 감소 또는 무슨 함수로 드러난다는 얘기냐면 그치 상수 함수로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의 개형의 느낌이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f'-1이 0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있고 자 f'-1이 0임을 이용한다 치면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의 이 fx에 대한 점적분의 값의 최소값을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자 조각들 일단 하나씩 모아 갑시다.
얘는 뭐 대칭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니 우리가 조건을 해석할 때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어쨌든 함수값들이나 이런 도함수값들이다, 그치? 그럼 fx의 그래프는 분명히 0에서 함수값을 0을 가져야 되는 거고 f'-1이 0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g의 함수값을 논하는 거지. g-1이 얼마다? 0이다. 우리가 어차피 도함수 통해서 원래 함수 형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축 그려놓고 도함수를 생각해보자. gx에 대해서. 근데 fx가 무슨 대칭이 있대? 점대칭이래. 얘들아 3차함수 생각해봐. 평점이 점대칭점이잖아. 원래 그치이나. 일단 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생각해보자. 내 적분된 함수가 점대칭이면 그것에 미분된 함수는 무슨 대칭일 수밖에 없을까? 선대칭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 관계를 찾아보면 우리가 일식을 미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도 항등식이니까 미분이 가능한 거죠. 그럼 f'x는 이거 미분하면서 속림은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f'에 2k 마이너스 x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gx가 되는 거니까 gx랑 g2k 마이너스 x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그치?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gx라는 함수는 x는 k에 대해 무슨 대칭이? 선대칭의 함수 그래프였구나. 그럼 gx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절편을 가져야 돼. 그리고 지금 x 값이 0인 것 기준으로 0 이하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 됐나요? 네. 그럼 g의 대칭축이 k가 양수니까 이 오른쪽에 k가 있다라고 치면 g라는 함수는 최고차원계에서 양수니까 여기 대칭축이 있으면서 마이너스 1 절편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래프인 거잖아. 네. 이해했니? 네. 그 마이너스 1에서 극 뭐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내 3차 함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지면서 아래쪽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극대 가지면서 이렇게 지금 무응했다가 얘가 함수값이 x좌표가 0인 곳에서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뭐 통과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르는 상태인 거야. 됐고?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오른쪽에 이 k라는 점, k,0을 통해서 무슨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 대칭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래프 일부만 주고 나서 대칭 이동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죠? 우리 주기함수 같은 것들 할 때 이렇게 일부만 주고 계속해서 그래프를 확장시키는 개념을 시켰었잖아. 그럼 얘가 지금 0,0을 지나면 k,0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은 몇 k,뭘 지날 수가 있을까? 그치, 2k,0을 지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뚫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지금 극대를 가지니까 점대칭 시킨 그래프는 자, 마1과 여기 정역의 합이 가운데 있는 값의 2배인 몇 k가 돼야 돼? 2k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 x좌표가 몇 k 플러스 1인 곳에서 2k 플러스 1인 곳에서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프가 생긴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네. 그런데 내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몇 k까지 뭘 하고 있어야 합니까? 3K까지 감소하거나 상수함수를 늘어나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는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3k까지 추가해야 되는데 적어도 2k까지도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 감소하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2k 플러스 1에서 감소가 끝이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3k가 여기 바깥쪽에 있으면 될까? 안 되겠다. 그죠? 그럼 3k는 반드시 얘보다는 안쪽에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같아지는 관계를 얘기하니까 3k는 지금 2k 플러스 1보다는 어떠함을 얘기하고 작거나 같음을 얘기하니 먼저 k의 범위를 줍니다. 그럼 k는 지금 얼마 이하가 된다? 1 이하가 된다. 이 생각은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그래프를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감소하는데 여기서 더 감소하면 여기 증가해야만 다시 0을 통과할 수 있다. 그치? 그럼 0에서 0을 이어주려면 여기 함수값이 계속 뭐일 수밖에 없다? 상수함수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하는 거죠. 이 개념 우리 무조건 해석하면서 비슷한 거 나온 적 있다. 그치? 있는 것 같아요. 있었어요. 해가지고 대칭 이동시키고 분배하고 K만큼 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는데 여기서 식은 두 개만 생각해서 0만 가야 되는 거. 아, 네 맞습니다. 기억나요. 어쨌든 증명도 안 해봅시다. 근데 얘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또다시 무엇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미분 가능하니까. 아, 여기서 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함수 결정된 거 아니야? 맞아요. 0에서 접하고 0에서 극소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면서 최고차항 배수는 얼마인 상태니까 어디가 1인 상태니까. 그럼 여기 접하고 지금 반복점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그럼 다시 뚫는 지점은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니까 한국식 fx는 결정이 됩니다. x제곱에 x 플러스 2분의 3으로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대칭선 이렇게 미분간하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거고 그럼 여기 뚫는 지점이 2k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해서 2k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프 완성됐고 k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k가 커질수록 어느 쪽으로 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는 의미고 k가 작아질수록 왼쪽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적분 결과에 대한 최대 최소를 논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1차적으로 먼저 쭉 정리를 합시다. 그냥 말로 했지만 내용 정리를 하려면 꽤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쌤이 너네 정리하라 해놓고 필시 정리를 다시 안 풀었네? 거기까지만 하면 충분하지 뭐. 뒤에 거는 계산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런. 자, 15번 봅시다. 괜찮아.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N이 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수열 AN이 있는데, 자, 먼저 가조건 A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A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을 더하거나 그거는 이 AN의 절대값이 어떤 자연수 K 값이 아닐 때의 얘기인 거고 만약에 그 AN의 절대값의 값이 K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 항의 수열을 그냥 0으로 설정을 하겠다.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니까 이게 출발하는 게 조금 어렵네. AM이랑 AM 플러스 1이랑 AM 플러스 2랑 AM 플러스 3 사이에 관계가 이런 대수관계를 만족시키고 자 0 따라 나오는 AM 플러스 4가 0이 된다. 자 그러한 자연수 M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존재하는 건 존재하니까 적어줬겠지. 근데 A 8K가 0일 때 K 값과 A1의 값을 곱하시오. 혼란스럽죠. 수열에서 주어진 항이 일단 8K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긴 한데 0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그럼 얘가 0이 된 이유는 8K 번째가 0이 된 이유는 그 이전의 항의 수의 크기가 얼마였기 때문에 K였기 때문이겠네. 그럼 처음 생각한 게 A의 8K 마이너스 1 그러면 K이거나 절대값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K가 되면 A8이 A8K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떼어갈 수는 있다 라는 생각인데 근데 얘가 뭐 특정 번째수로 나왔다면 이 앞에 있는 거 뭐 역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항을 찾거나 K 값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치?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나 조건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저만식으로 보면서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봐봐.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듭 제곱이 나오면 어떨 때는 더해지고 어떨 때는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이웃한 항사애들 보면 이웃한 항사에 번째수를 넣다 보면 당연히 n의 값이 1, 2, 3, 4 넣으면 홀짝홀짝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 어떨 때는 커지고 어떨 때는 어떻게 되고 빠지면서 작아지고 컸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야. 근데 얘가 계속 연달아서 몇 번이나 커진대? 4번이나 커진대. 그러한 상태부터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4번이나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위에 있는 전환관계가 계속 적용되는 게 아니라 커지다가 작아지기 전에 얼마가 되는 0 되는 순간이 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했나요? 자, 됐고 적으면서 잠깐 얘기해보자. 모르겠고 일단은 수열 구조부터 본다 치면 n번째는 데이터 치자. 그래 이렇게 가보자. 이것도 일반 하는 것보다 그냥 숫자로 적어주는 게 편할 거니까. 그래 A2가 있는데 내가 뭔지 모르겠고 이거 8이야. 이 8은 절대값이 일단 K가 아닌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아닌 걸로만 일단 위에 쭉 정리해볼 거니까. 그럼 A2에서 A3로 갈 때는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2가 들어가게 되면 더한다 뺀다? 아, 더한다. 번째 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11이 되겠죠. A4로 갈 때는 번째 수를 뭐 하는 겁니까? 뭐야? 번째 수를 더한다면 10이 되겠죠. 네. 그러면 홀수 번째 항에 대해서 다음 항을 찾을 때는 홀수 번째가 들어가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네. 빠진다. 그럼 여기서 3 빼겠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얼마인 거? 7. 7인 거. 그럼 A5는 다시 얼마 더하면서 4 더하면서 11 이렇게 더해졌다 빠졌다 반복하니까 크기가 일정한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보자. 네가 지금 무슨 번째로 시작하면 이렇게 짝수 번째로 시작하면 분명히 더해지면서 뒤에 항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항이 커지려면 분명히 여기 있는 n 값은 무슨 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홀수에서 출발해서 빠진 다음에 그 다음 항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거부터 탐구해야 되지 않겠어? 경우에서가 너무 많잖아. 지금 k 값도 안 정해졌고 n이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알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걸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일단 n이 무슨 수일 때를 홀수일 때를 가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홀수일 때를 가정하고 시작을 해보면 그럼 여기 n번째 항이 이제 뭐인지는 모르잖아. 근데 위에 게 적용되려면 적어도 이 값은 뭐가 아니어야 하니까 k가 아닌 값이어야 되니까 그냥 1위의 어떤 수 알파를 만들자. 단 알파는 k가 아닌 상태입니다. k가 아닌 상태가 아니라 무슨 값이 k가 아닌 상태냐면 그렇지 절대값이 k가 아닌 상태로 갑니다. 그럼 그 다음 번째 항으로 갈 때 지금 n이 홀수니까 홀수일 때는 뭐 하기로 했지? 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알파 마이너스 n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큰 값인 거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또 커져야 되는 거야. 그치? 커져야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보자. 여기에 내가 만약에 얘가 이제 짝수가 된 거니까 짝수 번째 항이니까 n-1을 더해버리면 앞에 있는 항이 더 어떻게 되는 거지? 작아지는 거잖아. 얘는 알파 플러스 1이 되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돼. 모순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한 거니? 네. 작아져야 되는데 커졌잖아. 더하면서. 그럼 여기 a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필연적으로 어느 쪽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아래쪽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럼 네가 무슨 값이네? k가 되거나 무슨 k인 거네? 마이너스 k인 거네. 이런 형태 잡아야 돼. 미지수가 많이 등장하니까 그냥 똑바로 정신 차리고 계속합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인 거? 0인 거. 그럼 양수 됐다가 0 됐다가 또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야지. 근데 당연히 빠지겠지. 얘는 몇 k일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무슨 수가 되면서 홀수가 되면서 n 빼기 2를 빼는 거니까 자 a n 플러스 세 번째 항은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수가 되는 거지? 홀수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왔니? 됐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a 네 번째 항이 a n 플러스 네 번째 항이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그럼 네가 0이 됐단 말은 얘가 뭐가 됐다는 말인 거야? k가 됐단 말이야. 절대값이. 근데 이게 무슨 수지 지금? 홀수지. 그럼 얘는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야.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 얘는 0보다 큰 값이었으니까 무조건 무슨 수인 거예요? 양수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그치 마이너스 k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뭐다? k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자들 사이의 관계가 좀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의 관계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얘랑 부호가 다른 항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n이라는 값은 너 그럼 도대체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문자 누구를 없앨까? n을 없앨까? 알파를 없앨까? 알파를 없애는 게 맞겠지. n은 번째수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치? 이 번째수를 다 알파로 어떻게 바꾸니? 그치? 누가 봐도 지금 알파를 n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럼 알파는 뭐래? 2n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2n 플러스 2라고 두는 순간에 그 값도 k라는 값이 m으로 표현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알았구나? 그럼 적어볼까? 알파가 2n 플러스 2가 됐으니까 2n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가 곧 뭐가 된다? k가 된다. 이게 k의 어떤 겁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은 m을 찾는 겁니까? 알파를 찾는 겁니까? k를 찾는 겁니까? k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로 표현하겠다? k로 표현하겠다. 이 생각인 거야. 시작해도 되겠니 이제? 여기가 1절이야.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도 있겠죠. n 뭐 짝수인 것도 있고 아니면 얘가 k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있긴 하겠지. 그치? 근데 가능성이 높은 거부터 출발해야지. 그리고 이거 했는데 답이 나왔잖아? 그럼 넘어가야지. 보자. 잠깐만. 텐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K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들 K로 표현해보자. M은 K-2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항이 출발하는 거지. A에 K-2가 알파로 출발을 해요. 그 알파는 2m 플러스, 되게 귀찮네. 내가 관심 있는 건 뭐가 나오는 걸 찾는 거야? 0이 나오는 걸 찾는 거야. 그치? K 되는 것부터 출발을 하자. 그럼 K 되는 것부터 출발하면 n 플러스 2가 K니까 n 플러스 1은 K보다 하나 작은 번째 값이다. 어쨌든 처음으로 K가 등장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A의 K 플러스 AK는 이제 얼마가 된 거고 다음 번째가 0이 된 거고 그럼 A의 이제 K 플러스 1은 그럼 여기 홀수 짝수가 좀 중요하겠다. 그치? K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홀수. M이 홀수니까 K는 무슨 수다라고? 그치? 홀수라고 생각하고 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K가 홀수기 때문에 K만큼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K 플러스 2는 절대값이 K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0이 나오는 거고 그럼 첫 번째 생각 네가 그냥 8K일 수도 있잖아. 네가 8K일 수도 있고 네가 8K인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K랑 8K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첫 번째 가능성부터 얘가 A가 8K가 되는 걸 생각해보는 거지. 8K랑 K 플러스 2랑 같기 위한 자연수 K가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어. 뒤에 또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속 가야 돼. 가자. 자, 무슨 수? 홀수입니다. A, K 플러스 3은 빠질 거니까 막 K 마이너스 얘는 음수니까 0일 리가 없죠. 그럼 진행이 됩니다. 그럼 A의 K 플러스 4는 얘는 짝수니까 이제 이만큼 더하겠다. 그렇지? 여기다 걸 걸면 1 되네. 그치? 그럼 AK 플러스 5는요 얘가 다시 무슨 수니까? 홀수니까 빠지게 되면 막 K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규칙이 보이지 않니? 몇 칸 넘어서? 두 칸 넘을 때마다 1씩 커지고 1씩 어떻게 되는 거? 작아지는 거지. 왜냐면 크기가 하나씩 커지면서 더해지고 빠지는 거니까. 이해했니? 네. 그러면 AK 플러스 6은 안 적어봐도 그냥 빠르게 얼마?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되었나요? 그럼 이렇게 얘가 또 막 가다가 뭐가 등장해야 다음에 0이 나와. K나 무슨 K가? 마이너스 K가 등장해야 0이 나와. 근데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K가 될 리가 있을까? 없지. 그럼 K가 등장하는 건 여기 요 숫자들인 거지. 그치? 그럼 그 다음에 K가 등장하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 지금 두 칸 갈 때마다 1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K만큼 증가하려면 몇 K 칸 가야 됩니까? 2K 칸 가는 거지. 두 칸마다 1 증가해. 그러면 K만큼 증가하기 위해서는 2K 칸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2K 칸 가면 두 칸 가서 4가 K 플러스 4가 됐으니까 2K 칸 가면 여기서 A에 3K 플러스 얼마일 때 1일 때 K가 등장할 수 있어. 이해했니? 그럼 이거 다음에 다시 A에 3K 플러스 3에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또다시 몇 K가 되는 거를? 8K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죠. 자연수 K가 만족하는 게 없겠지. 그럼 얘도 탈락인 거네. 이렇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는요. A에 3K 플러스 4. 자, 이것도 홀수인지 짝수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홀이니 짝이니?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죠. 짝수면 더한다 뺀다? 네. 더한다. 이번에는 더해지당이 다음에 나오고 A에 3K 플러스 그럼 5는요. 얘가 빠지겠지. 빠지면 무슨 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럼 이제 얘들이 양수값들이 K가 될 일은 있어 없어? 없어. 음수가 K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또다시 요 번째수 항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씩 빠지면서 어느 순간에 무슨 K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 K가 나올 건데 그것도 두 칸 갈 때마다 1씩 빠지니까 몇 K 칸 가야 된다? 2K 칸 가야 된다. 그럼 여기 또 2K가 하면서 A에 5K 플러스 세 번째가 K가 되는 거죠. 된 거니? 그럼 여기 다음 항이 5K 플러스 몇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이 0이 되는 겁니다. 얘가 또다시 0이 될 수 있는 값
값이 되는 거지. 이게 또 8K가 될 수 있냐 이거야. 됐냐? 안 되겠지. 그럼 이제 규칙 보이지 않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얘들이랑 똑같겠지. 그러면 2K만큼 가서 K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되고 2K만큼 가서 마이너스 K 만들고 0 만들고 이렇게 반복되겠죠. 들어오니? 그럼 0 되는 거의 특징은 2K에다가 1만큼씩 다 넣어야겠다? 더하겠다. 그럼 그 다음에 0 되는 A에 7K 플러스 올고 그 다음 A에 2K 플러스 올고 이런 식으로 쭉 갈 것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또다시 몇 K 될 수 있는지 8K 될 수 있는지 보자는 건데 이거는 가능하네? K가 얼마인 거? 5인 거. 얘는 8K가 될 수 있을까? 없겠지. 9K 플러스 5가 8K보다 당연히 무조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클 수밖에 없잖아요. 9K 플러스 5가 9K 플러스 5이죠. K가 5로 정해지는 겁니다. 5로 정해지면 이 번째 중에 항도 정해지니까 역추론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항 A1도 뭐 해보라? 찾아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A1은 찾을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K가 오른 거 정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주기를 만드는 수열이었습니다.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관계가 있는 수열이었다. 자, 하고 21번으로 가보자. 21번은 계산은 직접 하시고 조금만 적어볼게요. 자, AC 길이가 AB 길이보다는 짧은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자, 이 삼각형 AB 위에 한 점 P를 잡아가지고 자, 다시 각변 위에다가 Q라는 점과 그 다음에 P라는 점을 잡는데 P라는 점을 어떻게 잡는 거냐고 막 그리면 안 되는구나. 너무 막 그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A에서 C까지 길이랑 또 막 그렸네.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막 그리지? 너무 뾰족하게 그려야 돼. A에서 지금 요 C까지 길이랑 그 다음에 P에서 C까지 길이가 같도록 하는 P의 위치를 잡고 다시 여기 있는 B에서 Q까지의 길이랑 P에서 Q까지 길이가 같도록 하는 Q점을 잡았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BPQ를 여기를 알파, 요각을 베타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 나와 있습니다.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다.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비를 줬다는 것은 사인의 비를 준 거니까 대변의 길이 비를 논하겠다. 그치? 그럼 알파의 대변과 베타의 대변의 길이 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이게 1분의 1이니까 몇 대면? 1대 2가 된다. 이 생각은 가지면서 그치?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쓰는 딴 거 쓸 게 거의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1이다. 엥?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여기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둔각에서 찾자는 얘기다. 그쵸? 얘가 파이 마이너스 뭐일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임을 논하는 거네.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삼각형 CPQ 넓이가 3분의 4부터 15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물어보면 AB의 길이 제곱을 찾으라. 끝. 조건은 간단하고 계산만 하러 갑시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제시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줍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때 이 두 변 길이의 곱이 드러나겠다. 그치? 그리고 이 같은 길이는 현재 우리가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 모르는 상태. A랑 그냥 뭐로 잡고? B로 잡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뭐에? AB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코사인 값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1이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뭘 수밖에 없고 4분의 그렇지 루트 15일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4분의 루트 15 곱하면서 AB가 얼마인지 줬다라는 생각인 거죠. 1절? 그럼 AB 값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찾으면 길이 계산 끝나겠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비율은 어떻게 쓸까 하고 봤더니 왜 하필 길이가 바뀌어졌을까? 무슨 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도 뭐가 되는데? 베타가 되는데 그럼 이 전체 삼각형에서 대변 길이비를 논하겠다 이 말인 거죠. 왜? 알파랑 베타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에서의 삼각형에서 길이 비율을 따질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이다. 그럼 베타의 대변 길이가 몇 K?
2K. 여기가 뭐가 되면 되는데 K가 되면 되는데 무슨 일이야? 이 K가 결국 뭐인 거니까 B인 거니까 여기 2K는 그냥 몇 B로 2B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럼 우리 방정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방정식을 요 길이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여기가 몇 빼기 거니까 2B 빼기 A가 되겠죠. 2B 빼기 A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관계식 하나 더 나올 거고 그 관계식 두 개를 잘 정리를 하시면 자, 이 전체 삼각형에서 이 대변 길이 AB 제곱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지. 요거 크기도 뭐가 될까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니까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코사인 법칙 하나 더 쓸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필요한 조건들 짧게 잘 정리를 하시고 뭐라 많이 나와있는데 자 3차함수 최고차계에서 1 3차함수 fx 있고요. x3은 어쩌고저쩌고 할 거고 이 fx가 구간 따라서 gx의 일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gx는 뭐야? f1x 마이너스 f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있고 x는 0보다 작은 구간 또는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대로 3차 함수를 쓰겠다. 자, 조건을 보니까 gx가 연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수 t에 대해서 방정식 gx 이꼴 gt라는 방정식에 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행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t 값들이 있을 거야. 자, 그 t 값들을 차례대로 나열하니까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가 된다. 그리고 자, 알파1은 0보다 작고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도 일단은 끝까지 읽어만 주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까지 확인합시다. 자,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유는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럼 차곡차곡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야겠죠, 순서대로 당연히. 자, gx를 생각을 해봅시다. 후간의 경우에는 0과 1이고 일단은 우리한테 익숙하게 되어 있으니까 연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후간의 경우에서 함수값이 어때야 될까? 서로 같아야 되겠다. 그쵸? 그럼 0 먼저 집어넣으면서 생각할 건데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f2가 되니까 여기 0 넣으면 f0는 f2가 어떻다? 같다. 연속의 조건에 의해서 뭐야? 그리고 3차원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겼다 이 말이야. 됐어? 그 다음에 1 넣어볼 법한데 1 집어넣으면 1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1이니까 당연한 사실이고 그치? 1, 2, 3 무조건 연속이 보장이 된 거고 그럼 F0랑 F2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생각은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3차 함수가 0이라는 이에서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F2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 F0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 F0가 편하니까 이것도 F0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구간의 경우에는 어차피 얼마야? 0이야. 그럼 0에서 의미를 찾는 게 맞지 2에서 의미를 찾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여기는 F2를 F2로 제로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 몇 차 함수일까? 1차 함수죠.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어쨌든 연계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바깥쪽에서 그냥 1차 함수가 쭉 이어진다는 생각인 거야. 그럼 얘를 1차 함수 형태로 좀 바꿉시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얘를 F0로 바꾸면 F1x에서 F0x 빠지는 거니까 자, x의 개수는 F1에서 F0를 뺀 상태가 되고 이런 수치를 뭐로 가지면서 기울기로 가지면서 자, 뒤쪽에 이제 플러스 F 제로가 만들어지는 1차 함수 그래프다. 되었니? 자, 그러면 그려봅시다. x가 0인 것과 x가 1인 걸 관계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이 사이에서는 모르겠고 어쨌든 연속하게 3차가 드러날 거야. 0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1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이 F1과 F0의 차이가 이 직선에 뭘 결정짓고 있지? 기울기를 결정짓고 있어. 그럼 쌤이 F0를 이쯤에 찍었다 치면 F1이 만약에 좀 더 위에 있다면 기울기가 양수인 걸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양수인 걸 생각해. 여기가 F0, 여기가 F1. 그렇니? 그럼 이렇게 된다 치면 F1에서 F0를 뺀 게
양수인 상태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될 거고 연속하게 분명히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여기서 3차함수 그려진 다음에 얘가 그대로 쭉 다시 이어지고 있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직선을 얘기를 했던 거야.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는 이거죠.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뭐 요 바깥쪽에서는 y는 x가 있고 사이에서는 또 fx 주고 이런 구조지. 그런 구조를 그냥 3차함수 fx랑 연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표현했을 뿐인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그치 일정한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기울기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줬다 뿐인 거야. 알겠니? 네. 그냥 표현만 그런 거고 바탕은 그냥 1차함수랑 어쨌든 3차함수 1차함수 드러나다가 3차함수 드러나고 1차함수 드러난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요 안에 이제 어떤 3차함수가 생길 거야. 근데 그 3차함수가 생길 때 있잖아. F0랑 F2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자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이랑 여기 2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상태를 가진 3차함수를 떠올려 봐야 돼. 그럼 이게 이렇게 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내려갔다가 아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근데 이게 아래로 올라가면서 내려서 치고 가려면 연속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지. 그럼 아래로 올라가면 이렇게 치고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않니? 너 지나고 내려갔다가 가는 거니까. 그치? 여기서 분명히 증가했다가 감소를 해야 돼. 아니야 그냥 그려도 상관없어. 그래 뭐 그럼 3차함수 그래프 요산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게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모양일 수 있겠다. 뭐 이런 모양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해볼까? 그럼 노란색일 때 먼저 해본다 치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y는 t를 구하 y는 gt를 구하는 거지. 그럼 t에서의 함수값이니까 t가 저기 있는 무한대에서 온다 치면 여기가 t가 되면 이렇게 y는 gt가 그려져요. 그럼 x 그래프랑 gt의 교점 몇 개가 되는 거? 한 개가 되는 거지. 이런 위치에 t값을 무한한 게 아닌 거죠. 그럼 쭉쭉쭉 올라가자는 얘기네. 그럼 무엇할 때 두 개가 될 수 있고 접할 때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y는 gt일 때 두 개 될 수 있고 또 셋 가다가 여기 x 좌표가 얼마나 지날 때? 0이고 지날 때 두 개가 될 수 있어. 또 두 개 되는 미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t값은 4개가 나왔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 문제 아니네? 이네요. 그치? 지금 현재 t에서 함수값을 논하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지? t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t가 올라가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내려가면 여기 GT 하다가 여기서도 또 GT가 그려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뭐가 될 수 있는 거? T. 그럼 여기도 T가 될 수 있고 여기도 뭐가 될 수 있는 거? T. 그래서 교점이 되는 순간에 함수값은 두 부분 생기지만 정형은 몇 군데 생길 수 있다? 네 군데 생길 수 있다. 이해했니? 얘를 크기 순으로 지금 순서대로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알파1, 그럼 여기 알파2, 여기 알파3, 여기가 알파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되었어? 거지? 이렇게? 끝?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는 거죠. 조건이 맞는지. 알파1은 0보다 작은가? 작네? 알파4랑 알파3 차이가 12분의 5가 될 수 있는가? 이거 폭 차이는 12분의 5가 될 수도 있긴 하겠다. 그쵸? 그럼 뭐야? 다른 조건에서 이게 배제되는 관계가 안 생기나? 선생님, 절대 fx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그치. 조건에서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 감수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이거 그 안에도 지금 여기서 분명히 배제되는 조건이 생겼었던 것 같은데. 최고차항에서 1인 거 안 따져도. 아닌가 보다. 그걸 반드시 써야 되나 보다. 애초에 그럼 이걸 따질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지 이렇게 분명히 감수해야 되니까 얘는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x 상승을 한 번에 뭐가 생기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이 그래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다시 위로 볼록인 거 그린다 치면 이렇게 된다 치면 얘도 다른 생각하다가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그럼 가장 작은 t값 여기가 뭐? 알파 1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3 근데 애초에 알파 1이 0보다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큰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너무 때리지 말고 풀 거 많잖아. 앉아서 공부해 빨리. 때릴까 봐. 자 보자. 왜 이렇게 삶의 의지가 없지 중학생인데? 너네도 그랬니? 안 그랬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너지가 0인 채로 걸어간다는 얘기죠.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그래도 지가 좋아하는 일 있으면 뭘 할? 게임을 존나 열심히 한다던가 축구를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열심히 하는 뭐 하나든 열심히 하는 자나 보통 사람이면.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지?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나? 모르겠다. 관심 없고. 그럼 25원을 열심히 풀어야 되겠다. 너는 열심히 하고 있지 뭔가를. 내가 0에서 함수값이랑 1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길게 음수인 상태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쭉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2에서 함수값 같은 상태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그럼 최고차항 양수는 사실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R을 블록한 게 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탁 치고 오면, 그렇지? 근데 좀 더 부드러운 그림은 일단 이런 그림이다, 그렇지? 이 밑에 거 해버리면 최소 알파 원값이 또다시 음수가 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은 빨리 든다, 그죠? 자, 이게 정답의 형태의 그림일 거고, 자, 그럼 빨리 판단을 합시다.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3. 그럼 알파 2는 얼마네? 0이네. 그럼 여기가 알파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폭이 12분의 5인 거고, 분수 계산해야 돼서 일단 좀 끔찍하다, 그죠? 자, 내비 두는 걸로 하고. 그럼 우리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fx의 식을 우리는 작성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서 이런 함수값들의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그치? 근데 fx 결정조가 좀 충분하지 않나? 0이랑 여기 얼마? 2에서 함수값이 같고, 그럼 이 지점에서도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그럼 fx는 뭐라고 적어볼 수 있을까? x에 x-2에 x-알파 4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치? 더하기 얘 함수값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y는 뭐라고 해볼까? f0 그냥 더 단순하게 적고 싶은데 m 이라고 적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뭐? m 이렇게. 자, 내가 구하는 시기값을 봤더니 함수값이 차로 늘어나요. 그럼 이거 보자마자 m은 정할 필요가 없다. 그치? m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요소도 결정하기 위해서 알파 4만 찾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뭘까? 이 3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인 거? 0인 거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알파 3, 알파 4 차이가 폭이 몇 분의 몇이다? 12분의 5다. 그럼 먼저 쓸 수 있는 거 f 프라임 알파 3가 얼마 돼야 되니까 0 되어야 하는 거고. 아, 알파 3는 계속 적기도 귀찮네. 그냥 A랑 뭐 넣을까요? B로 봅시다. 별 넣어서인데요. 자, 여기는 B고. 자, 그럼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는 전개해서 미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선생님 전개를 안 한 이유는 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 이 중에서 지금 미분해서 A 되는 위치가 있으면 X-A라는 인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 그렇지? 없으니까 이거 앞에 거 미분하면 A 넣을 거야. 근데 A 빼기 B가 얼마인지 알아? 12분의 그치, 마이너스 12분의 5. 5. 얘 미분하고 A 넣을 거야. 또 A 빼기 B 들어가니까 그 계산이 간단하다는 얘기다. 요거 미분하고 뭐 넣을 거야? A를 넣을 거야. 됐니? A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그대로 해보면 앞에 거 처음 거 미분하면서 x-2에 x-b. 그치? x-b. 뒤에 거 미분하면서 x-b. 자, 그럼 f'-a를 찾아보면 얘가 0 된다는 조건인데 a-2 곱하기 a-b는 -12분의 5. 자, 다시 a 집어넣으면 플러스 a 곱하기 다시 마이너스 12분의 5 플러스 a 곱하기 a-b가 0이다.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긴다. 그쵸? 자, 12 곱해버리면서 정리하죠. 12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2 곱하면 여기가 5에 a-2 마이너스 12 곱하면 플러스 5a 마이너스 12에 a에 a-2는 0 이렇게.
된 거? 네. 자,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2a 제곱 넘어가면서 12a 제곱. 10a인데 플러스 24a니까 플러스 34a이고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4a.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플러스 10은 0. 자, 2 나누면 6a 제곱 마이너스 17a 플러스 5는 0. 2, 3, 5, 1, 막 이렇게 된다, 그쵸? 네. 자, A는 그럼 2분의 5랑 3분의 1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A 값이 있죠. 누굽니까? 2분의 5는 말이 안 되죠. A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자, A가 3분의 1로 정해집니다. 그럼 A가 3분의 1이면 B도 정해질 수 있겠죠. 그럼 B 값은 A에다가 몇 분의 몇 더한 거니까? 12분의 5 더한 거니까 얘가 12분의 4라서 그래서 12분의 9가 되고 그럼 얘는 12분의 15분의 9되니까 4분의 3이 된다. 함수식 fx는 작성이 끝났고 fx는 여기에서 x에 x-2에 x-4분의 3에 마이너스 이렇게 작성됩니다. n값 관심은 이제 알파2랑 알파 얼마를? 3를 넣어서 빼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거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여기 분모에 또 알파 뭐도 있으니까 원도 있으니까 이것도 찾아야 돼. 아우 귀찮아. 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따져볼까요? 알파2에서 알파3를 빼면 얘에서 얘를 뺀 거네. 알파1이라는 것은 여기서 알파까지의 폭이다. 그쵸? 그럼 여기 x 증가량이 뭐가 되는 거고 알파1이 되는 거고 y 증가량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는 게 아니라 밑에 거에서 뭐 빼는 거니까 위에 거 빼는 거. 아니 그냥 저기다. 그냥 여기서 기울기 표현한다 쳐보자.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를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폭의 차이가 지금 여기가 함수값이 알파 뭐 되는 거? f 알파에 3가 되는 거. 여기가 f 알파에 2가 되는 거다. 그쵸? 현재 나의 x 증가량 알파 플러스 알파 1이고요. y 증가량은 빠지는 거지. 알파 3에서 알파 2를 뺀 것만큼 빠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에 여기에 뭐가 될까? f 알파 3 마이너스 f 알파 2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니? 알아보겠어? 네. 그럼 지금 나한테 묻는 것은 이 직선을 뭘 물어보고 있는 상태일까?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고 그 기울기의 부호를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일까?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다. 그쵸? 나 이 차 이제 기울기 찾는 거야 그냥. 근데 기울기는 어디 있지? 그치? 아까 이걸 F0로 두면서 F1 빼기 F0인 거죠. 대체가 가능하지. 그럼 이 값의 부호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바꾸어서 적어야 되니까. 자, 이 식은 뭐로 대체하겠다는 거? F0에서 F1을 뺀 값으로 대체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 복잡하게 알파 1, 2, 3를 다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이라 F0 발세 부어내서 나머지 한수 쭉 하시면 돼요. 끝!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공통과목 풀이를 정리를 합시다. 얘도 완전히 너네가 모르는 내용은 아닌 거고, 그치? 그냥 계산만 복잡하게 엮어놨을 뿐인 건데, 문제는 요즘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성실히 계산을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